대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예우와 환대의 행위이다. 단순한 음식 제공에서 시작해 존중과 품위의 표현에 이르기까지 대접의 층위는 다양하다. 이 자리에서는 동서양의 어록, 한국과 서양의 격언 속담, 그리고 고사 일화를 통해 대접이라는 행위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지녀왔는지를 살펴본다. 대접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말들이 있다. 환대, 예우, 호혜, 경로, 황금률이라는 단어들이 그것이다. 환대는 낯선 일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예우는 신분과 상황에 맞는 형식적 존중을, 호혜는 주고받음의 상호성을, 경로는 나이든 자에 대한 의무적 공경을, 황금률은 자신이 받고 싶은 방식으로 먼저 베풀라는 도덕원칙을 각각 가리킨다. 이 5개념은 대접이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구조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서양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영어로는 do as you would be done by라 표현한다. 이 격언은 서양 도덕 철학에서 황금률이라 불리는 원칙의 축약형이다. 직역하면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그 방식대로 먼저 타인에게 행하라는 뜻이다. 대접을 일종의 선행투자나 상호계약으로 보는 서양적 관점이 이 문장 안에 압축되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서양에는 또 이런 격언도 통용된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대우를 받는다. 영어로는 first come, first serve다. 공평함의 근거를 순서에서 찾는 발상이다. 황금률이 도덕적 자발성을 강조한다면 이 격언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다. 두 격언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대접의 원칙을 구성한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손님을 우대하는 자는 신을 우대한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행위를 신을 섬기는 행위와 동일시하는 발상이다. 이 격언에서 대접은 인간 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넘어 종교적 의무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손님은 단지 방문자가 아니라 신성의 현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이 격언의 배경에 있다. 고대 히브리 문화권에서 나그네 환대는 율법적 덕목 중 하나였으며 이 격언은 그 문화적 감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한국의 격언들은 대접의 안쪽에 숨은 비틀림을 더 날카롭게 포착한다. 밥으로 온 동리 사람을 다 겹는다는 격언이 있다. 음식으로 마을 사람 전체를 대접하는 체하면서 실제로는 밥 한 가지만으로 때우는 사람을 꼬집는 말이다. 겉으로는 넉넉한 척 베풀면서 실질은 인색한 태도, 형식만 있고 내용이 빠진 대접을 비판하는 시선이 이 격언 안에 담겨 있다. 또 다른 한국 격언으로 도둑의 모에 잔 위에 놓기라는 말이 있다. 터무니없이 과분한 대접을 한다는 뜻이다. 도둑에게 잔을 공손히 받쳐 올린다는 장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과도한 예우를 베푸는 상황의 부조리함을 묘사한다. 두 격언은 대접이 적절한 분량과 대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한국 격언 가운데 경로에 관한 것들은 하나의 계열을 이룬다. 상갓집도 늙은이 대접은 한다는 말이 있다.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한 상갓집에서도 노인에 대한 예절만큼은 유지된다는 뜻이다. 대접이 상황과 감정에 따라 생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대상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하는 의무임을 이 격언은 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별것 아닌 손님도 늙은이 대접은 한다는 격언도 같은 원칙을 반복한다. 손님의 격이 낮더라도 노인에 대한 예우는 그 격과 무관하게 지켜진다는 것이다. 두 격언을 나란히 놓으면 한국 전통사회에서 경로는 대접의 최소 기준이자 절대 기준이었음이 드러난다. 영어로 로슈푸코라 불리는 라 로슈코는 격언과 성찰이라는 저작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에게서 좋지 않은 대우를 받은 것은 우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리는 좋지 않은 정도만큼은 쓰리지 않다. 이 문장은 대접의 문제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 옮겨 놓는다. 타인에게서 받는 나쁜 대우보다 스스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더 깊다는 분석이다. 대접의 결핍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이 관점은 대접을 사회적 행위로만 보던 시각을 내면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동양의 한 문헌에는 이런 구절이 전한다. 소신을 대접함에는 엄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하지 않기가 어려우며
존경하여 겸손하기가 어려우니라. 한문 원문은 대소불란어음 인하너불공 대군자 불란어공 인하너불성이다. 소인을 대할 때는 엄격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손하지 않기가 어렵고, 군자를 대할 때는 공손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실하지 않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 문장은 대접이 대상에 따라 요구되는 덕목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한다. 소인을 대할 때는 무례함을 피하는 것이 과제이고, 군자를 대할 때는 형식적 공손함을 넘어 진심 어린 성실함을 갖추는 것이 과제이다. 대접은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상대에 맞는 덕목의 선택이라는 관점이 이 구절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한 고사를 살펴본다. 쇼팽이 한 번은 별로 탐탁하지도 않은 어린 제자에게 억지로 끌려가 저녁 대접을 받았다. 이 일화에서 주목할 지점은 대접을 주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 존재하는 온도 차이다. 제자의 입장에서 그 저녁 자리는 스승을 극진히 모시는 행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쇼팽의 입장에서 그것은 억지로 참석한 자리였다. 대접은 베푸는 자의 정성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받는 자의 진정성 있는 참여가 동반될 때 대접은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 이 일화는 대접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쌍방의 진심이 어떻게 어긋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한국 격언 중 돌로 치면 돌로 치고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친다는 말도 대접의 상호성을 날것의 언어로 표현한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되돌려준다는 뜻이다. 이 격언은 황금률의 도덕적 자발성과는 결이 다르다. 황금률이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 격언은 받은 것을 그대로 되갚는 대칭적 반응을 묘사한다. 대접이 항상 고상한 도덕 원칙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즉각적 반응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이 격언은 보여준다. 대접은 단일한 원칙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서양의 황금률은 자발적 선행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의 격언은 환대를 종교적 의무로 격상하며, 동양의 문어는 대상에 따라 다른 덕목을 요구한다. 한국의 격언들은 형식과 실질 사이의 간극, 그리고 상황을 초월하는 경로의 의무를 날카롭게 부착한다. 라 로슈우코의 말처럼 대접의 문제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기도 하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원칙은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대접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가리킨다. 황금률과 환대, 경로와 호혜가 가리키는 모든 길은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말씀은 대접을 단순한 처세나 거래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전체를 요약하는 삶의 원리로 끌어올린다. 개신교 신학에서 대접의 출발점은 받은 은혜이며, 먼저 사랑을 받았기에 먼저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본다. 동서양의 통찰이 포착한 순서와 자발성과 환대는 바로 이 받은 은혜 안에서 비로소 온전한 근거를 얻는다.